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공포 분위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어제는 급등하고 또 오늘은 급락하는 이런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1.75% 내림세 보였고요. 나스닥은 3.52%, S&P 500도 2.45% 내림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타이틀을 보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네, 아래 키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년 중에 가장 높은 최고치로 1.6%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0월 28일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3.52%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내용이고요. 또 미국 채권 10년물 채권 국채 수익률이 1년 만에 최고치인 1.6% 상승했던 점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아시아 거래 시간 이후 오후 들어서는 많이 완화됐다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3.99% 내림세를 보였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3.64%, 또 상하이 지수 2.12%,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아시아 주요 증시의 하락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요. 기술주의 하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홍콩에 보면 텐센트가 4.19% 내림세를 보였고요. 샤오미도 5.77%, 알리바바도 점장 대비 4.52%, 또 메이투안도 8.21%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4.53%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기술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3.2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시면 이러한 이유는 나스닥의 하락이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코스피 전일 대비 2.8% 내림세 보이면서 3012.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2.38% 하락하면서 913.9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3조 7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3,9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1,700억 원대, 외국인이 2,1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폭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28% 내림세 보이면서 8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는 어제 EUV 극자외선 장비 도입을 위해서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9%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장 대비 4.71% 내림세 보이면서 14만 1,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3위 네이버도 살펴보시죠. 네이버는 스페인 1위 리셀 커머스 기업 왈라팝에 1,550억을 투자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전장 대비 2.0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 보였습니다. 1.75% 빠졌습니다. 다음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기차 시장 성장세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배터리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살펴보시면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오늘 4%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SK이노베이션도 3.52%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있었던 타이거 우즈의 사고로 인해서 제네시스 차량의 브랜드 이미지를 재평가받았고 또 미국 안전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3.27% 내림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3%대 조정받았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 약세 속에서 오늘 3.23% 내림세 보이면서 7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저렴해지는 데다가 유통 물량 증가로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카카오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72% 오름세 보이면서 48만 8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유럽의 품목허가 절차를 개시했다고 어제 공시하면서 9%대 급등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3% 내림세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형제주들 어제는 각각 7%대, 10%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장을 마치고 최고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하락세에 함께 밀려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장 대비 3.9% 내림세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4.8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모두 각각 3.74%, 0.21%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알테오젠은 24일에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8%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알테오젠 오늘은 4.55% 내림세 보이면서 13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하락장 속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HLB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은 최근 허위 공시 의혹을 받아서 주가가 급락한 데에 반한 반격으로 오늘 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HLB 종가 확인해 보시면 오늘 8.72%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68,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계열사 HLB 생명과학도 17% 급등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약세 속에서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2.23%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진단키트 시젠도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시젠은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서 매출 1조 클럽 가입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백신 개발로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6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시젠 종가 확인해 보시면 0.16% 강보합 마감하면서 12만 4,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SK 머티리얼즈와 CJ E&M 각각 3.83%, 3.4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 핫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2개 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2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부강약품과 한국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부강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은 오늘 부강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노비르의 임상 2상을 최종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임상 자체는 완료된 상태이고 데이터 정리 및 분석만 남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강약품 오늘 상한가 직행하면서 27,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 한국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석유는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발행 주식은 보통주 614만 2,120주이며 신주 배정일은 4월 16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5월 7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석유 무상증자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종가 살펴보시면 19만 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 기록한 KCT와 KCS 이 두 종목 모두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금융당국 수장들이 디지털 화폐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살펴볼게요. KCT 같은 경우에는 금융 단말 시스템, 특수 단말 시스템 제조 회사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8,520원에 거래 마쳤고요. KCS는 무장의 무정지형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8,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오늘 하한가 기록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이화전기인데요. 이화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영업 손실이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화전기 하한가 기록하면서 20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반적인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일부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든든한 주식 보디가드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네, 잘 지냈어요?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네.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정말 열심히 브리핑을 해줘서 저도 굉장히 귀 기울이고 들었어요. 아, 네, 정말요?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정말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또 새롭게 또 소식을 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오늘 오전에 전문가님 오전 네.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전화 연결로. 네네, 네, 맞아요. 저도 그거 귀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잘 모니터링 했어요, 전문가님. 그러세요?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저는 아침 방송은 좀 이제 좀 잠결에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좀 뭐 제가 무슨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잘 대응하셨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우리 주식 보디가드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1111 14개 꼭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시장이요? 네, 웃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사실 네. 뭐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웃는 게 맞습니다. 아니고 좀 허탈한 좀 그런 상황이죠, 사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좀 많이 좀 이제 반등을 크게 상승폭을 거의 만회를 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전혀 또 그와 또 반대되는 정말 널뛰기 시장,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시장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겠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 그래도 그 톡방에서 좀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계좌 걱정이 제일 우선이겠죠. 요즘 뭐 오늘 같은 장에 보면은 뭐 하락 종목이 거의 2,000여 종목이었어요. 네, 상승하는 종목은 겨우 한 200여 종목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계속해서 이제 좀 커지는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아직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차트로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자,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 박스 구간이에요. 지금 하락 박스 구간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를 제가 코스피 차트는 이 자리, 이 구간대를 깨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은 이 구간대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너무 네,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나 이 구간대에서 지금 제가 가로선으로 그어놓은 자리, 네,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 하락 박스 구간에서 못해도 한 2,900포인트대, 네, 한 2,900포인트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런 이제 조정 구간이지만 조정 구간이고 앞으로 이제 또 뭐 금리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물가 안정이나 네, 이런 금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좀 이제 잡히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제 반등이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등 흐름이 나오면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이나 뭐 하락 박스 구간이나 계속해서 시장을 뒤흔들면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제 지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이런 식으로 급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찌되었든 제가 제일 처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굉장히 꼬였어요. 항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던 세력들은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와 굉장히 맞먹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흔들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시장이 이렇게 뒤흔들려도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셔도 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2,900포인트대에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고 또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빨리 반등이 나오고 상승세가 가장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도 이제 같이 뒤따라서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코스닥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네, 이렇게 되네요. 자, 코스닥 차트를 네, 보시면요. 어, 자, 차트를 볼 때. 지금 네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스닥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 여기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하락 박스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여전히 이 하락 박스 구간 안에서 보시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무거운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충격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된 거거든요. 충격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된 건데 지금 900포인트대 조금 아래 이 자리에서 지금 900포인트대 구간대에서 이제 뭐 121선이죠. 이 121선에서 이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한 900포인트대 조금 아래 구간에서 이 구간 정도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너무 우려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전에 미중 분쟁일 때도 이전에 미중 분쟁이 한창일 때도 그때도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게 뛰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높게 뛰었었는데 결국엔 그때도 또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이제 시장을 좀 뒤흔드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안정을 잡아가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저점 매수를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 네, 박앤세일을 한다,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도 되시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다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너무 싸다. 지금도 이제 가격대도 적당하다. 싸다라고 생각하고 포트에 종목들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단지 매매를 하시는데 비중을 정말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위로해주는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든든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111 14개 꼭 입력해 주시고요. 오늘 또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만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노란톡방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벌써부터 종목 상담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3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매번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 네,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이제 합니다. 네,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딱인 주제네요. 네, 기대 많이 됩니다.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전문가이기 전에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또한 오늘 같은 하락장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음, 제가 그런데, 저 또한 이제 저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저도 또한 이제 그런 하락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심정이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 네, 그 계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그런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사실 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만 힘든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어쩌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 그죠? 그 종목을 산 어떤 이제 계기가 된 이유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하게 된 이유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그죠? 투자를 임했으면은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시장이 다만 이제 좀 무너지고 하면은 주가가 같이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나의 생각을 했던 어떤 이제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정도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돌발 악재들,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들은 시장에서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제일 자기의 계좌잖아요, 그죠? 자기의 계좌인데 그 계좌가 이제 파랗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하락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릴 때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죠?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을 또 간과시하셨지 않나. 네,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지만 제가 또 계속 저희가 그 하락장 속에서 그런 이제 많은 고초 속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을 또 이제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제 또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비중입니다. 비중.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내가 투자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지만, 그죠?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그런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금액대를 보면은요, 만약에 내가 비중이 작아요. 어떤 한 종목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로 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점에서 잡았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잡았는데 누구나 다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에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큰 금액을 만약에 넣었다. 1,000만 원 정도, 뭐 나는 투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이 삼성전자에 거의 뭐 100%, 비중을 뭐 80%, 50% 이렇게까지 넣었다. 그런데 지수가 종목이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조금씩 빠지고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결국엔 터지게 되면은 지수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계좌의 손실금은 엄청나집니다. 네. 투자 비중이 50%가 돼갖고 뭐 100%가 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고점에서 비중을 뭐 한 10% 정도 또는 5% 정도 뭐 이렇게 첫 매수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충분히 나에게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이 80%, 뭐 95%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시 조금 더 싸게, 또다시 조금 더 싸게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 가장 힘들죠. 네, 비중 조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포트에 종목들을 너무 백화점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말 그대로 이제 뭐 이 종목이 좋으면은 또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종목도 놓고, 그래서 뭐 업종마다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한 종목에 뭐 한 업종에 전부 다 종목이 뭐 한두 개씩은 다 있다. 이러면은 거의 포트에 한 20여 종목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 상승장 속에서는 좋아요. 네, 여기에서도 상승, 저기에서도 상승, 계속해서 뭐 하루는 이쪽에서 수익이 나고 또 하루는 저쪽에서 수익이 나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하락장 속에서 만날 때는 이 20여 개 업종 자체가 전부 다 지수가 무너지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계좌는 거의 굉장히 파란불을 굉장히 많이 크게 보죠.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네, 심리적인 부분과 거기 그 20여 개의 종목에 다 들어가 있는 나의 그 20여 개 종목들을 다 살려면은 그만큼 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다 들어가야 돼요. 뭐 한 종목에 5%씩만 들어가도요. 한 종목에 5%씩만 들어가도 100%예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적절한 포트 관리와 그 다음에 비중,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해요. 네. 항상 이 두 가지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나, 그리고 아니면은 누누이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은 솔직히 이런 하락장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싸게 더 살 수 있고요. 그죠? 얼마든지 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왜? 지수는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라는 거는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많이 어떻게 올랐겠습니까? 3월 달에 코로나 때 그렇게 지수가 만약에 폭락을 많이 맞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의 2배, 3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점에서 이런 주가가 파동을 만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스윙 투자든 장기 투자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스윙이나 장기나 어차피 기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서 산 종목이 바로 올라오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스캘핑 매매나 아니면 뭐 단기 매매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 그날 하루 안에 결과가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스윙 내가 이 종목을 뭐 조금 더 한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보고 갈 거야. 뭐 아니면은 뭐 한 3개월 정도 보고 갈 거야. 뭐 아니면은 뭐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정도 보고 갈 거야. 뭐 아니면은 자,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한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보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그만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하락과 상승을 즐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가가 내가 산 종목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워 누구나 다 사실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기간 투자, 그 시간 동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하락폭과 상승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싸게, 다시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분할 매수를 할수록 여러분들은 다시 그 종목이 주가가 또는 시장이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고 어느 시점에서 샀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내동매매나 그죠? 내동매매나 이런 어떤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실수, 그런 부분만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지금 같은 시장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이제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투자 등락폭이 30%예요. 하루 투자 등락폭이. 그러니까 하루 등락폭 자체가 하루에 그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소형주들이죠. 중소형주들.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뭐 대형주도 만 10%대씩 뛰고 뭐 이런 경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자, 주가라는 거는 우리 한국 시장은 등락폭이 하루 30%입니다. 자, 30%인데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했어요. 또는 테마 종목들을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30% 하루에 30%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루에 30%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등락폭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급등주라는 게 특징이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 그죠? 그런 급등주들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냐. 자, 등락폭 자체가 크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등락폭 자체가 크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은, 자, 5%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등락폭이 30%가 하루에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거를 5% 정도 떨어졌다고 나는 여기에서, 아, 주가 조금 떨어졌네, 추가 매수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등락폭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한 20%대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한번 추가 매수. 또는 뭐 한 30% 정도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이렇게 등락폭 자체가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거를 갖다가 이용만 잘 하신다면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 30%까지 만약에 빠졌어요. 30%까지 빠졌는데 하루에 등락폭이 내 종목이 30%가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30% 빠졌으니까 그 다음 날에 뭐 또 조금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 만약에 마이너스가 30%씩 난 게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또 15%또 줄어들고, 자, 거기서 또 만약에 3차 매수까지 또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폭 자체는 만 15%가 될지언정 거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뭐 조금씩 나와서 30%만 한 번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특징들을, 자, 그리고 시간 투자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즐기실 수만 있으면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즐기시려면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포트의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그죠? 비중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비중.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종목 상담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뭐라고 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이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그 종목을 그 종목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그냥 목표가 얼마, 뭐 이 구간대 오면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목표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주가가 뭐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난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한 이 구간대쯤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이런 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다 짜놓고 대응을 하시면은, 자, 비중을 1차 매수할 때 5%, 그리고 다시 또 2차 매수할 때 또 5%, 그 다음에 3차 매수할 때 10%.
자, 이런 식으로 5%, 5%, 10%씩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총 이 한 종목의 비중 2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얼마든지 20%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80%가 아직 남아 있어요. 80%가. 그죠? 그럼 80% 남아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 몇 종목이나 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욕심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그죠? 빨리 매수를 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내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은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승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했던 것만큼 더 하락폭이 또 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비중의 중요성, 그죠? 비중의 중요성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비중의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고 자, 지금 장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 그죠? 이런 등락폭이 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임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다시 좀 저희 김수아 아나운서님한테 네. 네, 잠깐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마음이 덜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111, 1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란톡 실시간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 새로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은사자님이 대명쌤 화이팅 하세요. 동네 마실 나와서 방송을 못 듣네요. 라고 응원도 남겨주셨고요. 위로 올려보면 많은 분들 지금 종목 상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그럼 강의는 다 해주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에서 네. 뭐 조금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제가 또, 3부에서 또 이제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 그죠? 3부에서 또 종목 상담이 있으니까 그 종목 상담을 할 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다 그때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대응하는 방법은 그 3부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자, 또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런 하락장 그죠? 저도 사실 뭐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네. 오늘 같은 장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는 종목, 네,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폭이 자꾸 커지는 거죠. 네, 하락폭이 자꾸 커지는데 소질 뭐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어차피 조금은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이 또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가는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면은 그죠?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제는 주가는 이제 다시 올라올 일만 남았거든요. 그죠? 그럼 올라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본다면은 뭐 약간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짧은 호흡을 가져가지 마시고 네,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임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네,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요. 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가치 투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전문가님도 오늘 뭐 매매를 하셨죠? 실시간 매매 노란톡방을 통해서 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도 오늘 손실을 보셨나요? 그게 궁금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죠? 손실은 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 수익을 냈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네. 역시 전문가다우시네요. 어, 네.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를 보고 좀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어, 찾아주시겠죠. 네. 제가 오후 이제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이제 너튜브에서 실시간 매매 방송을 직접 하는 걸 보여드려요. 네, 실시간 매매 방송을 이제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제 뭐 좀 그 수익이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와의 어떤 자기와의 싸움이 좀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또 약간의 뭐랄까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해야 되는 마라톤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오래 달리기죠. 네, 오래 달리기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오래 달릴수록 약간의 이제 갈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한 줌의 물 같은, 네, 한 모금의 물 같은 그런 존재죠. 말 그대로 이제 단기 매매, 이제 단타 매매를 이제 해줘야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좀 오래 좀 이제 버텨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과 그리고 계좌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대응 전략인 거죠. 한마디로 대응 전략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이런 물 한 모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네,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매주 매일매일 그리고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이제 교육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하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주린이 탈출도 될 수 있겠고요. 그죠? 주린이 탈출도 될 수 있겠고, 아, 저 전문가는 왜 저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저기에서 저렇게 대응을 했구나. 네, 그죠? 대응하는 방법.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은 정말 실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다들 손실 보시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김대명 전문가는 손실을 보지 않으셨다고 대단하십니다. 전문가님 존경스러워요. 네, 네, 아, 방금 네. 조금 네,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네,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어떤 눈빛으로 말씀해 주신 것 느낌이었죠? 같아가지고 눈빛으로? 아, 네. 약간 뭐 좀 눈빛이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조금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네,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김대명 전문가의 특강에서도 들었죠.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새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111 14개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방 상황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올려주고 계세요. 전문가님, 네. 2부에서는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부에서는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네. 사실 오늘 하락장이라서 힘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많이 나진 않는데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계좌에 목마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려야 될 뭐 종목이라기보다는 테마 업종들을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자, 여러분들 요즘 제약바이오 많이 상승 조금씩 이제 한 번씩 호재가 터지면서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선두로 섰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현대바이오인데, 현대바이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현대바이오가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자, 차트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한번 볼게요. 네. 자, 현대바이오가 보시면요,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번 눌리시고요. 한번 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간대에서부터 본다면은, 자, 오늘 윗꼬리는 좀 달았어요.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겠죠. 그죠? 이 구간대에서 거의 이제 눌린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거의 한 2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200%대까지의 상승폭을 만들 동안 그 다음에, 자, 현대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뭐 박셀바이오나, 그죠? 박셀바이오나, 자, 박셀바이오도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반대 그림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게 뭐 피플바이오죠. 네,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박셀바이오와 그다음에 피플바이오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자면은 이제 PB파마. 네, PB파마를 보겠습니다. 자, PB파마 보겠습니다. PB파마. PB파마. 자, PB파마 볼게요. 자, 제가 왜 이러죠? 타자가 잘 안 되네요. 자, PB파마 보시면은, 자, PB파마도 지금 주가가, 자, 여기에서 바닥권을 찍고요. 최근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자, 우상향 방향으로 좀 틀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또 부강약품이 또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터지면서, 자, 부강약품이 장중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 개에서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채 이런 식으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매집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 조정을 받지만, 네, 조정을 받지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매집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분명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특정 세력들이 여기에서 주가를 매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인 뒤에 물량을 완전히 확보를 한 뒤에 다시 주가를 띄운 경우거든요. 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충분히 매집이 잘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고점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이런 구간대에서 점차 다시 매집을 해 가고 있었던 시점이고, 이 저점을 때를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이 저점대를 이탈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나왔죠. 자, 이때 다시 매집이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안 이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침체기를 가고 있던 시점에서 현대바이오가 약간 여기에 이제 불씨를 지펴준 경우거든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이제 매집이 되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차익 실현 좀 물량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TNR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매집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옵니다. 자, 조정 흐름 나오는데, 네, 네. 아쉽지만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유튜브에서 삼부에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그럼 이따 3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